우리가 보통 뷰티라고 하면 예술이나 감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단단한 학문과 과학의 세계, 바로 뷰티 연구 방법론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연 뷰티가 진지한 학술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한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네, 물론입니다예요. 그리고 그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넓고 또 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뷰티가 어떻게 하나의 학문이 됐는지, 또 어떻게 트렌드와 소비자를 읽어내는지, 그리고 이걸 숫자랑 실험으로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산업과 문화를 넘어서 이 뷰티 연구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그 미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뷰티가 어떻게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가 되었는지 그 여러 가지 얼굴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뷰티 연구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냥 화장품 성분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어떻게 설계할지 다루는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로 소비자를 분석하는 통계, 또 잘 나가는 회사의 성공 비결을 파헤치는 산업 분석, 심지어는 시대별 화장법의 역사를 추적하는 문화사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넓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와닿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전문가들이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제품을 사는지, 그 트렌드와 소비자 심리를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수많은 뷰티 제품이나 새로운 스타일 뒤에는 바로 이런 연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왜 요즘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일까? 사람들은 왜 저런 디자인의 화장품 용기에 더 끌릴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트렌드가 우리 사회문화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전부 그들의 소중한 연구 데이터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뷰티 연구가 그냥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분야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엄격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뷰티 연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럴 것 같다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를 설계한 다음에 설문이나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죠. 그리고 그걸 통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뷰티 분야에서 쓰이는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술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제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파고드는 성분 연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 크림에 진짜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새로운 성분이 들었나? 이걸 밝혀내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실증 분석이에요. 가령 실제로 100명한테 써보게 했더니 만족도가 얼마나 높았나? 이걸 설문조사로 딱 증명하는 것처럼요. 자, 이제 개별 제품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는 데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재미있어요. 연구자들이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글로벌 브랜드가 왜 성공했고 또 어떤 브랜드는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서 경영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도 하고요. 시대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로마 테라피 같은 대체 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술과 새로운 사회 변화가 뷰티 연구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그야말로 게임의 판을 바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그냥 정보가 많다는 뜻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줬어요. 덕분에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로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수많은 소셜미디어나 영상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서 분석하면 Z세대의 독특한 뷰티 소비 습관을 아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이 한 문장이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뷰티 연구는 실험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경영전략 회의실, 그리고 역사책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학문 분야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다음에 화장품을 고르거나 새로운 메이크업 트렌드를 접할 때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 속에는 과연 어떤 과학과 연구가 숨어 있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 서시죠? 한 10년 뒤에는 그 풍경이 어떨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미래를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는 최첨단 연구,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피부에 딱 맞는 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진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광고 보고 혹해서 사고, 친구 후기 듣고 따라 샀다가 실패하고, 이런 화장품 유목민 생활, 이제 정말 끝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바로 기술이 그 정답을 찾아주고 있거든요. 자, 미래 뷰티를 관통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바로 초개인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처럼 모두에게 두루두루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나 한 사람에게만 완벽하게 맞는 단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시대라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 한 장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잖아요. 그냥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이게 그나마 나한테 맞겠네 하고 고르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내 피부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심지어 제 생활 습관까지 파악해서 오직 저만을 위한 제품, 저만을 위한 관리법을 딱 설계해 주는 거죠. 최신 연구들이 바로 이 오른쪽의 세상을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넘쳐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연구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부 특성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최적의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까? 이런 걸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마케팅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좋아요. 나만을 위한 화장품. 컨셉은 알겠어요. 근데 이걸 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기둥, 기술이 딱 등장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나보다 내 피부를 더 잘 아는 스마트 미러가 말을 걸어오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뷰티테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여기 정의처럼 AI 같은 최첨단 기술이 뷰티 산업에 스며드는 현상이에요. 원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이제는 개인의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하고 스마트한 도구가 된 거죠. 그럼 이 똑똑한 뷰티테크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되게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첫 번째, AI가 카메라 같은 걸로 제 피부를 정밀하게 싹 진단해요. 두 번째,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 피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구나 하고 찾아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만을 위한 솔루션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최근 나오는 여러 사례 연구들을 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엔진은 뭘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와, 단연 압도적인 게 바로 AI랑 머신러닝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죠? 그리고 그 뒤를 데이터 기반 분석이 바짝 쫓고 있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마디로 뷰티 산업의 중심이 예전처럼 어떤 사람의 감이나 오랜 경험에서 이제는 냉철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습니다. 개인화라는 목표, 그리고 기술이라는 방법, 이 둘이 만났어요. 그럼 이 둘이 만들어낼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바르는 그 화장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서 바로 세 번째 기둥이 나옵니다. 바로 피부 겉이 아니라 속을 파고드는 성분의 과학입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성분 과학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걸까요? 여러 연구들이 그 배경으로 고령사회라는 이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지목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이제 사람들은 그냥 촉촉하게 보습만 해주는 걸 넘어서 주름 개선처럼 눈에 확 보이는 아주 확실한 효과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나오는 최신 소재 연구들의 방향도 아주 명확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주름 개선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특정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것. 이제 더 이상 이거 바르면 좋아질 것 같아요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 성분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딱 입증된 걸로 승부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초개인화. 둘째, 첨단 기술. 그리고 셋째, 고기능성 성분 과학.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하나로 합쳐질 가까운 미래, 2025년. 우리의 뷰티 라이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요. 타임라인은 대충 이렇습니다. 2024년, 바로 지금이죠. 뷰티테크가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분석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죠. 그리고요, 곧 다가올 2025년이 되면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쫙 합쳐지면서 시장의 판도를 그냥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AI가 나만을 위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 제품은 최첨단 과학이 만든 엄청난 고기능성 성분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뷰티는 개인화, 기술, 그리고 첨단 과학, 이 세 가지가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혁신이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술이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뷰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화장대를 채우게 될 그 화장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쓰는 그 뷰티 제품들 있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는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이건 진짜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인생템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 완벽한 질감이나 정말 매력적인 향, 그리고 써보면 놀라운 효과까지.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효과를 증명하는 것까지 이 모든 단계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리서치, 즉 연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브랜드는 대체 어떻게 소비자들의 그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정확히 알아내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촉촉함이 아름다움의 전부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반짝이는 광채가 기준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나 개인적인 개념을 브랜드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Q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뭐랄까 거의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제각각인 관점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비슷한 생각끼리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Q 방법론이 단순히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넘어서 왜 그걸 좋아하는지를 아주 깊이 파고든다는 점이에요. 개인의 심리부터 우리가 속한 문화적인 배경까지 분석해서 소비자의 저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Q 방법론처럼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탄단한 기초공사가 필요하겠죠. 바로 문헌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어떤 연구와 이론들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야만 이미 알려진 사실 위에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이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이거죠. 우리 제품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그 효과를 냅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연구실에서 반짝이던 아이디어가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의 약속, 즉 라벨 위에 한 줄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 중심에는 아주 엄격한 검증 과정이 있답니다.
증명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모든 변수가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성분 자체의 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실험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이 제품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사례 연구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현대 뷰티 산업의 아주 새로운 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엔 제품이 그냥 효과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용하는 그 경험 자체가 즐겁고 편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스마트폰 앱이나 뷰티 디바이스 같은 이런 뷰티 테크 분야에서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순수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용자 중심 설계의 세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UX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소비자가 뷰티 앱이나 기기를 사용할 때 겪는 모든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UX 디자이너들은 보통 이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논리적인 틀을 따라서 일을 해요. 첫 번째 단계, 발견에서는 문제를 아주 넓게 탐색하고요. 다음, 정의 단계에서 딱 해결해야 할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 후에는 다양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버전을 테스트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할 때 한두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실증 연구에 힘을 빌리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나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많은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나 최신 트렌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런 차트처럼 말이죠.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수분 공급을 가장 원하는구나. 그 다음은 안티에이징이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품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요즘 시대에 진짜 성공의 열쇠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걸 딱 요약해주네요. 소비자의 욕망, 즉 왜 이 제품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하고 제품의 효능, 즉 어떻게 그 효과가 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하고 그리고 최고의 경험, 즉 무엇을 제공할지 알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 연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공적인 뷰티 제품이라는 건 마치 심리학, 과학, 디자인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하나의 복잡하고도 맛있는 레시피 같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요소가 정말 조화롭게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생템이 탄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심리학, 과학, 그리고 디자인이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겠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또 우리의 가치관도 계속해서 변할 텐데 그때가 되면 뷰티 산업은 과연 어떤 새로운 질문에 답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얼마나 놀라운 방법들이 등장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나한테 진짜 어울리는 스타일은 뭘까? 아니면 화장품 가게에서 복잡한 성분표 보면서 대체 내 피부에 딱 맞는 건 어디 있는 거야? 하고요. 바로 우리의 이런 뷰티 고민들이요. 인공지능, AI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우리 화장대부터 저 멀리 화장품 연구실까지 모든 걸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 아닐까요? 수많은 헤어스타일, 계속 바뀌는 메이크업 트렌드 속에서 진짜 나만의 것을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바로 눈앞에 딱 보여주는 나만의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머리색이 어울릴까? 이 립스틱 괜찮을까? 하고 상상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AI 기술이 내 얼굴을 착착 분석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콕 집어주니까요. 정말 똑똑한 스타일리스트가 내 손 안에 들어온 셈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AI는 가상체험이라는 기술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뷰티 거울을 선물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화장품을 굳이 직접 발라보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고도 수십, 수백 가지 스타일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증강현실, 우리가 흔히 A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로 내 얼굴을 비추기만 하면 AI가 내 얼굴 위에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착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진짜로 화장을 하거나 머리색을 바꾼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진짜 신기하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교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AI의 엄청난 데이터 분석 능력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는 단순히 그림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제 얼굴형에는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제 피부톤에는 어떤 립스틱 색이 착붙인지, 심지어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스타일까지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결과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가상으로 나한테 딱 맞는 스타일을 찾았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나만을 위한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AI가 이제는 초개인화된 뷰티 제품의 시대를 활짝 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AI의 역할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부 톤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의 피부 유수분 밸런스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물론이고 생활 습관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 같은 환경적인 요인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내 피부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AI가 수만 가지 성분 조합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포뮬러를 추천해 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제품을 써보고 피드백을 남기면 그걸 반영해서 계속해서 포뮬러를 조정해 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한테 맞춰지는 살아있는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쓰는 화장품이 실제로 탄생하는 곳, 바로 연구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AI는 단순히 제품을 추천하고 만들어주는 걸 넘어서서 아예 화장품 연구 개발, 즉 R&D 과정 자체를 통째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신제품 하나 개발하려면 수년씩 걸렸던 게 AI를 도입하니까 수개월로 확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발라보고 피부 반응을 보는 식으로 제한적인 테스트를 했다면 이제 AI는 방대한 빅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서 이 성분과 저 성분을 합치면 어떤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딥러닝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연구원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AI가 대신해주니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적인 신소재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더 좋고 혁신적인 제품을 우리가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혁신, 과연 누가 이끌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그런 글로벌 뷰티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보세요. 로레알은 가상 메이크업 체험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은 맞춤형 제품 추천에 LG생활건강은 아예 AI 기반의 피부 진단 서비스까지 내놨습니다. 이처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이게 바로 뷰티 산업의 미래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활용 범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넓어지고 있거든요. 24시간 언제든지 내 질문에 답해주는 뷰티 상담 챗봇은 이제 기본이고요. 심지어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피부 질환을 감별하는 수준까지 AI가 해내고 있습니다. 뷰티와 헬스케어의 경계가 AI를 통해서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의 뷰티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AI는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진단과 실패 없는 가상 체험을 선물했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전에 없던 편리하고 즐거운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체로 보면 신소재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뷰티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모든 혁신의 심장에는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정보, 여러분의 스타일 취향에 대한 데이터가 차곡차곡 모여서 미래의 화장품을 만듭니다. 자, 이 새로운 뷰티의 시대를 여는데 여러분의 데이터를 기꺼이 공유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논문을 쓸 때 주의할 점. 1.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말자. 기존에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자. 2. 외래어의 사용을 줄이고 한글로 순화시켜라. 한글 논문에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지 말자. 인터랙션은 상호작용이라고 쓰자. 3. 서론과 결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 초중결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자.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포커스를 결정하고 맞추도록 하자. 4. 제목. 본문의 내용을 줄인, 서론의 내용을 줄인, 요약의 내용을 줄인 함축적인 문장이다. 5. 참조 논문과 인용 번호. 참조한 본문의 내용을 적되 인용 부호를 삽입하며 신뢰성을 올리도록 하자. 6. 최근 동향 논문.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찾아 기존 논문과 현재 논문의 차이를 적어라. 7. 말표. 과거형. 녹힌말 사용 금지. 8. 논문의 여백. 이미지의 배치로 인한 공백 문제는 곧 돈 낭비이다. 이미지의 배치를 달리하여서 최대한 여백이 없도록 하자. 9. 카테고리. 대단원은 1에서 5, 소단원은 1에서 3까지만 가도록 하자. 10. 이미지 N표. 그림과 표에 각각 숫자를 표시하고 설명을 적자. 11. 요약. 요약은 서론의 내용을 축약해서 작성한다. 서론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지 않는다. 12. 여러 가지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통일된 단어를 사용하자. 13. 글의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작성한다. 14. 수식. 수식에 대한 의미. 본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 체크한다. 레퍼런스를 찾아가서 본래의 뜻을 살펴보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사랑입니다.